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친정에 힘든 일을 겪으며 남편놈과 시어머니의 숨겨왔던 진짜 본색을 드러나게 되었고 저는 큰 배신을 당하고 말았죠. 사실 저희 엄마는 건물 임대업을 하며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 엄마 사업이 잘 나갈 때만 해도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저희 엄마에게 간이고 쓸개고 빼줄 것처럼 대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 엄마 사업이 망하고 몸까지 병들게 되자 남편 놈과 시어머니의 행동이 180도 달라졌던 겁니다.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요양원에 보내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해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남편 놈과 시어머니에게 복수할 비장의 카드를 빼들게 되었고 시댁은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남편도 신혼 시절에는 누구보다 다정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도 워낙 다정다감한 사람이긴 했지만 결혼을 하고도 변찮은 한결같은 사람이었죠. 저희 아빠는 일찍 돌아가시고 안 계셨는데 그래서인지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 엄마까지 잘 챙겨주었으니까요. 남편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을 하며 바쁜 와중에도 저희 엄마를 극진히 챙겼고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려 노력했죠. 명절이면 남편이 먼저 저희 엄마에게 드릴 선물을 챙기며 엄마와 함께하는 가족여행을 계획하며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 역시 그런 남편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도 저희 엄마를 무척 좋아했는데 주말에는 친정에 들러 직접 장을 보고 친정엄마가 좋아하는 요리를 손수 준비하기도 했죠. 저희 남편이 평소에는 안 해서 그렇지 요리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거든요. 장모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백서방이 장모님을 위해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으니까 제가 맛있게 갈비찜 해드릴게요. 제가 직접 만든 거 드시면 맛있어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가? 하긴 우리 백서방이 해주는 요리인데 뭐든 맛있겠지. 이렇게 장모 요리까지 해주는 다정한 사위까지 얻고 난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어머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밥 한 그릇 더 드시는 겁니다. 우리 백서방이 만들어주는 건데 배가 터지더라도 한 그릇 더 먹어야지. 우리 백서방이 최고네. 그때는 온 집안에 웃음꽃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믿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는 딱 저희 가족이 이대로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때는 그 행복이 영원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놈의 낌새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낀 건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2년 정도 흘렀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저녁 식사 후 남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뜬금없는 말을 했던 겁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까지 장모님한테 잘하는데 장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나 좀 생각해 주시겠지? 장모님이 날 이렇게 아들처럼 생각하고 잘해 주시는데 나중에 나도 크게 한몫 떼어주시는 거 확실한 거 아니냐고. 어?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우리 엄마 재산을 왜 당신이 신경 써? 혹시 당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엄마 재산 보고 잘해드린 거였어? 어? 내가? 에이, 설마. 난 그냥 장모님이 좋아서 순수한 마음으로 잘해드린 거라고. 내가 장모님을 얼마나 존경하는데. 남편은 농담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남편의 표정을 보니 은근히 엄마의 재산을 바라는 것 같은 눈치인 게 욕심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런 행동을 농담이나 제 착각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점점 그런 말을 자주 하는 남편을 보면서 어쩌면 정말로 저희 엄마 재산을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엄마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는 젊은 시절부터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어 여러 건물을 소유하며 건물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시장 죽으면서 저희 엄마 건물도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엄마가 가지고 있던 건물의 가게들이 장사가 안 되니 제대로 받지 못한 임대료에 줄줄이 폐업하는 가게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가게들은 계약이 끝나자 하나둘씩 빠져나가게 되었고 엄마도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닥쳤던 겁니다. 일부 대출을 받아 산 건물들의 영향을 받아서 대출금을 갚기 위해 다른 건물들까지 전부 날리게 될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든 건물을 팔아 대출금이라고 갚고 일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저와 함께 엄마를 도우려고 노력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저와 함께 엄마를 걱정하는 척 하더니 나중에는 남편이 점점 무관심해지더니 남의 집 불구경이라도 하듯 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남편에게 그 문제로 따지게 되었어요. 당신 요즘 너무하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우리 엄마 걱정하는 척이라도 하더니 이제는 너무 무심한 거 아니냐고. 우리 엄마는 당신 사업 힘들 때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은 우리 엄마가 진짜로 걱정되지도 않는가 봐? 누가 또 걱정을 안 했다는 거야? 솔직히 그 정도 신경 써줬으면 충분히 나도 할 도리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나도 사업하기 바쁜데 꼭 내가 장모님 일까지 신경 써야 해? 장모님 일 장모님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뭐? 우리 엄마 사업 힘들어졌는데 열심히 돕겠다고 한 사람이 너 아니었어? 그래놓고 이제와 왜 딴소린데? 엄마 사업 잘 될 때는 그렇게 잘하더니 이제 힘들어지니까 나 몰라라 하겠다는 거냐고. 아이, 나도 내 사업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도 작작 좀 해. 그러면 당신은 내가 장모님 일 도와주다가 내 사업 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나라도 내 사업 신경 써서 망하지 않게 해야 할 거 아니야. 나도 내 밥벌이 하기도 힘드니까 더는 장모님 일로 신경 쓰게 하지 마. 저는 그때 남편에게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사업이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잘해주더니 저희 엄마가 힘들어지자마자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태도가 변해버리고 말았으니까요. 그동안 제가 알던 제 남편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저는 제 남편을 믿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엄마 사업은 망하고 말았고 저희 엄마는 충격이 컸던 것인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행이라면 옆에 사람이 있어서 엄마를 모시고 빨리 병원에 가서 무사할 수 있었는데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인지 뇌출혈이 와서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던 것이죠. 그나마 감사한 게 있다면 엄마가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 몸에 이상 없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 엄마를 꼭 붙잡고 울고 말았습니다. 엄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갑자기 이렇게 아프면 어떡해. 나 엄마 없이는 못 산단 말이야. 난 돈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제발 엄마만 건강하게 내 곁에 있어 달라고. 아유, 우리 딸이 엄마 때문에 많이 놀랐나 보네. 엄마가 우리 딸 걱정시켜서 미안해. 그런데 엄마 이제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우리 딸 두고 어디 안 갈 테니까. 알겠어, 엄마. 앞으로는 절대 아프면 안 돼. 내가 엄마 옆에서 엄마 지켜줄 테니까 힘내라고. 그래. 엄마 우리 딸 위해서라도 꼭 힘낼게. 엄마 이런 일로 절대 무너지지 않아. 항상 제가 믿고 의지했던 엄마인데 아픈 엄마를 보니 한없이 자꾸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를 돌보느라 고생한 엄마이니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꼭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 건강을 회복하는 데만 힘을 쓰게 되었고 그 덕분인지 엄마도 건강을 많이 회복하게 되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이야기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저기, 우리 딸, 엄마가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는데. 어?
어떤 중요한 이야기? 사실은 엄마가 그동안 말하지 않은 게 있는데 엄마 나중에 너랑 백서방 주려고 가지고 있던 건물 하나가 있었어. 그 건물? 엄마 지금 많이 힘든 거 아니었어? 그런데 어떻게 나랑 백서방 줄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 그거야 엄마가 우리 딸 줄 건물은 무슨 일이 있든 꼭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지금 엄마 일도 어느 정도 정리되었고 이제는 말해도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야. 엄마 나이도 있고 또 지금처럼 엄마 아픈 일 생겨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도 해야 하고 말이야. 엄마, 나 미안한데 나 그 건물 받을 수 없어. 엄마가 그동안 힘들게 일해서 마련했을 텐데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 나랑 백서방 주겠다는 그 건물 엄마를 위해 썼으면 좋겠어. 아니야. 엄마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건데 다 우리 딸 주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받아도 돼. 엄마 아직 건강하고 앞으로도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라고. 엄마, 고마워. 엄마가 원하면 나 그 건물 받을게. 그리고 나도 엄마가 그동안 나 위해 희생한 거 헛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잘 살 거야. 그래. 우리 딸 그거면 된 거야. 우리 앞으로도 힘내보자. 엄마. 저는 그때 엄마 앞에서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엄마가 열심히 살아온 세월이 전부 저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니 감사하고 미안함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엄마를 위해 더욱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때까지 몰랐던 겁니다. 제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요. 제 인생에 다시 없을 크나큰 배신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사업까지 망하고 쓰러지게 되자 병문안도 안 오고 무심했던 남편놈이 기어이 엄청난 헛소리를 하고 말았으니까요. 그때가 엄마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제가 엄마를 돌보기 위해 엄마 집과 저희 집을 오가며 지내고 있을 때인데 오랜만에 만난 남편놈이 저에게 헛소리를 했습니다. 이건 혹시나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장모님 망했으면 빚도 산더미일 텐데 설마 그 빚 나보고 갚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 나 너희 엄마 빚 떠안을 여유도 없고 이유도 없으니까 절대 나한테 그런 거 바라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나한테 도움 같은 거 절대 바라지 말라고. 앞으로는 장모님한테 국물도 없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내 말 명심해. 뭐 이런 거지 같은 게 다 있어. 너 우리 엄마 사업 잘 될 때는 옆에서 빌붙어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면서 도움이란 도움은 다 받아놓고 이제는 우리 엄마 망하니까 필요 없어졌다는 소리야? 너 솔직히 말해봐. 지금까지 우리 엄마 잘해줬던 거 우리 엄마 사업 잘 되니까 돈 보고 그랬던 거지?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 내가 미쳤다고 너희 엄마한테 충성했겠냐? 그러니까 나한테 네 엄마 도와달라느니 그런 소리는 애초부터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다 망에 빠진 이제 쓸모도 없어진 노인네 얼굴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야, 이 쓰레기 같은 자식! 내가 설마 하긴 했는데 정말로 지금까지 네 놈이 우리 엄마한테 잘해줬던 게 전부 우리 엄마 재산 보고 그런 거였어? 결국 너도 사람 돈이나 노리는 나쁜 놈이었네. 좋다. 나도 너한테 구걸하면서 우리 엄마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 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우리 엄마한테 앞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바라지 마. 너 오는 일 분명히 후회하게 될 테니까 그거나 기억하고 있으라고. 후회는 개뿔. 내가 뭐하러 후회를 하겠냐?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남편놈과 이혼을 해야겠다고요. 그리고 오늘 일을 반드시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 거라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저희 부부에게 숨겨두었던 건물을 물려주기로 했다는 사실도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다음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엄마가 건물을 물려준다고 말하고 얼마 안 가 엄마 건물 주변으로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엄마가 주신다고 했던 건물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던 겁니다. 제가 그 소식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기쁜 소식과 달리
남편놈의 헛소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게 되었고 결국 저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더라고요. 이미 제가 남편놈과 이혼할 결심이란 사실도 모른 채 저에게 엄청난 소리를 짓거리고 말았던 거죠. 그때가 남편과 함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인데 대뜸 저에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 엄마랑 상의해서 당신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혹시 당신 장모님 아프다고 우리 집 데려와서 모실 생각이라면 꿈도 꾸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난 절대 허락 못하니까. 넌 지금 그게 병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우리 엄마 두고서 할 소리라 생각하냐? 너는 네 엄마 아파도 그렇게 말할 거냐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엄마 아프면 당연히 우리 집에 데려와서 모셔야지. 부모잖아. 그래? 그러면 지금 네 엄마는 부모고 우리 엄마는 부모도 모두 아니란 소리냐? 나도 더럽고 치사해서 우리 엄마 안 모시고 와. 엄마가 내가 우리 집에 가자고 해도 혹시 자식한테 피해 줄까 봐 아마 싫다고 하셨다고. 그러든지 말든지. 장모님이 어떻게 되든 내가 알 바 아니고 이제 아파서 퇴물이 된 노인네 나는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내 머리 복잡하게 만들지 마. 뭐 퇴물? 그렇게 말하는 네 주둥이가 더 퇴물이다 이 그지 같은 인간아. 지금 감히 누구 보고 퇴물이래? 아 됐고. 나 국 다 먹었으니까 국이나 더 퍼와. 오늘 콩나물국이 아주 시원하게 잘 끓여졌네. 제 앞에서 저희 엄마를 욕해놓고 뻔뻔하게 콩나물국을 퍼오라는 남편놈을 보며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군말 없이 남편 말대로 콩나물국을 한가득 꾹꾹 담아서 퍼왔습니다. 그리고 콩나물국도 적당히 식었겠다. 남편놈의 얼굴에 확 부어버렸죠. 그러자 남편놈이 깜짝 놀라며 아주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와!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누가 사람 얼굴에 국그릇을 엎으래? 처먹고 싶으면 네가 직접 퍼다 처먹어. 어디서 감히 명령질이야? 내가 네 시녀인 줄 알아? 그리고 네 엄마는 아프면 우리 집 데려와서 모실 거면서 우리 엄마는 안 된다고? 너 어머니 아프다고 우리 집에 모시고 오기만 해봐. 우리 엄마도 못 모시면 네 엄마도 못 모시는 거니까. 너 어디 앞으로 그렇게 못돼 처먹게 살아서 얼마나 잘 사는지 어디 두고 보자. 확 망해버려라 이 자식아. 그때 저는 남편이란 인간놈과 진짜 끝이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이미 갈라서기로 마음먹었지만 되도록 빨리 이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었죠. 엄마가 망하자 돌변하는 남편놈을 보며 확신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제가 아프고 필요 없어지면 저를 버릴 인간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남편과의 콩나물국 사건 이후 가장 저를 열받게 했던 것은 남편놈이 그 일을 시어머니에게 쪼르르 잃은 것인지 저에게 전화가 왔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디 감히 하늘같이 모셔야 할 지 서방님 얼굴에 콩나물국을 부어? 너희 엄마는 너를 그렇게 가르치던? 그러는 어머니 아들은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가요?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으면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알랑방귀 끼면서 아부 떨더니 사람 힘들어지자마자 180도 돌변해서 뒤통수 치면서 무시하는 간사한 인간으로 자란 거냐고요? 뭐? 우리 아들이 간사해? 아니 네 말 더 필요 없고 만약 혹시라도 네 엄마 우리 아들 집에 데려오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네 엄마 아픈데 아무 상관없는 우리 아들까지 고생시키려고?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래야 하는데? 다 죽어가는 늙은 노인네가 감히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다 죽어가는 노인네라뇨. 우리 엄마 잠시 아팠던 것뿐이지 이제 많이 건강해지셨거든요. 앞으로 더 건강해지실 거고요. 이제 보니 어머니도 남편이랑 정말 똑같은 사람이네요. 저희 엄마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잘해주시면서 서로 가족이니 뭐니 타령하면서 이야기하시더니 저희 엄마 아프고 힘들어지자마자 돌변하시는 거 보면 원래 세상 살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니? 돈 많은 사람한테 콩고물이라도 하나 얻어먹으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바뀌었다.
더는 네 엄마한테 뭐 얻어먹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나는 내 의사 밝혔으니 확실히 알아둬라. 다 망한 집 딸내미 너를 우리 집 며느리로 데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기라는 말이다. 앞으로 네 주제를 알고 행동해. 저희 엄마 사업이 망한 후 병문안조차 안 오는 시어머니를 보며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남편만큼이나 저희 시어머니도 최악 중에 최악인 사람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나 남편이 얼마나 최악인 사람인지는 저는 얼마 지나서야 절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은 제가 엄마 집에 가기 전에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면서 남편뿐만이 아니라 생각지 못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가 아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들이닥친 것이었죠. 그것도 시어머니가 본인 짐가방을 한가득 싸서는 우리 집에 찾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라서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어머니가 저희 집에는 무슨 일이세요? 그것도 짐까지 싸가지고?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자꾸 여기저기 아프다고 해서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엄마는 앞으로 우리가 모시기로 정했어.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엄마한테 잘해야 할 거야. 만약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명심하고 있으라고. 그리고 우리 엄마 모시기로 했으니까 네 엄마는 요양원에 보내. 혹시라도 우리 엄마 모시는데 장모님이 방해될 수 있으니까. 혜미야, 우리 아들 말 들었지? 앞으로는 나를 네 친정엄마라고 생각하고 잘 모셔야 할 거다. 그러니 너 앞으로 나 모시고 살려면 바쁠 테니까 네 엄마는 요양원 알아봐서 될 수 있는 한 빨리 보냈으면 좋겠구나. 그제야 저는 남편 놈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이유를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저희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자며 집으로 데리고 올까봐 선수를 쳐서 시어머니를 데리고 왔던 것이었죠. 제가 분명히 친정엄마가 저희와 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해도 그 말을 믿지 못하고 혹시나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까봐 남편 놈과 시어머니가 짜고 저희 집에 쳐들어오는 황당한 사건을 벌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참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나랑 상의도 없이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지금 당신 속셈 모를 것 같아? 혹시나 내가 우리 엄마 모시고 와서 살자고 할까봐 어머니랑 짜고 우리 집에 온 거잖아. 영미야, 뭘 그렇게 날카롭게 구니? 그러면 내가 우리 아들 집에 와서 마음대로 살지도 못한다는 거냐? 네 어머니 일이 안 됐지만 우리 아들이랑 내 말대로 네 어머니는 요양원에 보내고 앞으로는 날 모시는데 집중하도록 해라. 나도 늦게나마 우리 아들 효도하는 것 좀 보고 살자고. 아니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저는 어머니 못 모셔요. 아픈 우리 엄마도 못 모시게 하는데 제가 뭐하러 말짱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 허락 없이 이 집에 눌러 앉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네가 나를 내쫓겠다는 거냐? 네가 정말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당신 자꾸 이러면 진짜 재미없을 줄 알아. 실망은 내가 먼저 실망이다 인간아. 그리고 어머니 조금 전에 저보고 어머니를 저희 친정엄마처럼 하라는 거면 남편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엄마 모시지 말고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으니까 저도 어머니 요양원에 보내드리면 되는 거죠? 나도 아픈 우리 엄마 못 모시면 어머니 모실 생각 없으니까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당장!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저는 더 들을 것도 없이 시어머니와 남편 놈을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희 집 밖에서 저에게 화를 내며 말씀하셨죠. 이게 감히 지 시어미를 내쫓고 네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맞아, 당신 정말 미쳤어. 어느 세상에 아들 집에 살겠다고 온 시어머니를 내쫓는데? 미친 건 내가 아니고 당신들이겠지. 우리 엄마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잘 보이려고 애썼으면서 우리 엄마 아파지자마자 돌변해서 무시하고 요양원에 보내라고 하는 당신들이 진짜 미친 거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지금 네 시어미한테 미친 것이라고 한 거냐? 그래, 그랬다 어쩔래? 나도 우리 엄마 아프다고 무시하는 것들 필요 없으니까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고. 나도 더 이상 참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시어머니를 내쫓고
며칠 동안은 잠잠했었습니다. 그런데 전 몰랐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폭풍 전야와 같았다는 사실을요. 어느 날 제가 엄마네 가기 전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엄마 친구분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던 겁니다. 엄마랑 친한 친구분이 엄마가 아프고 난 뒤 엄마 집에 자주 놀러 오셨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엄마 집에 놀러 갔었나 봐요. 그런데 엄마 친구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했던 겁니다. 영미야, 지금 큰일 났다. 일을 어쩌면 좋니? 이순이 아줌마 큰일이라니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내가 지금 너희 엄마 보려고 네 엄마 집에 왔는데 네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지금 아주 난리를 피우고 있다. 이러다가 네 엄마 잡겠어. 예? 아줌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얼른 갈게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다급히 저희 엄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겠다고 하자 아직 몸도 회복되지도 않은 저희 엄마를 찾아가 난동을 피우고 있는 사람을 가만히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그리고 저는 엄마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주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도 망해서 가진 것도 없는 옆에 내가 아프면 알아서 요양원에 들어갈 것이지. 어디 남의 아들 고생시키려고 아직도 요양원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버팅기고 있어? 당신이 이렇게 버틴다고 내 아들이 당신 모신다고 할 것 같아? 만에 하나 아프다고 우리 아들 집에 빌부터 살려고만 해봐.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당신 딸 우리 아들이랑 못 살게 내가 이혼시킬 거라고. 순간 저는 머리가 새하얘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이야기했죠. 어머니, 지금 저희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세요? 에이, 미친 아줌마야. 지금 우리 엄마한테 찾아와서 뭐 하는 짓이냐고? 네가 여긴 언제 온 거냐?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이 지금 우리 아픈 엄마 찾아와서 괴롭히면서 폐악을 부리고 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 다시 잘못되면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냐고? 너 지금 나보고 미친 아줌마라고 했냐? 이게 감히 어디 시애미한테 아줌마라고 하고 있어? 시어머니는 개뿔. 네 같은 시어머니 나는 필요 없거든? 이게 초반부터 보자 하니까.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제가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아버렸죠. 그리고 땜빵이 생기도록 아주 쥐어뜯어 주었습니다. 아유, 이게 어른 공경할지도 모르고 아이치 시어미 머리채를 잡네. 어머니도 제 머리채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라고 못 잡을 것 같아요? 네가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너 이럴 거면 당장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당장 이혼해라. 이혼하라고 하면 내가 겁먹을 줄 알아요? 어머니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 테니까 당장 저희 엄마 집에서 나가세요. 다시 한번 찾아와서 착한 우리 엄마 괴롭히기만 해봐. 내가 확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를 저희 엄마 집에서 내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참아왔던 게 많아서인지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혼내주니 속이 좀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어차피 남편 놈이랑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거, 그 전에 시어머니를 제대로 혼내줘서 아주 다행이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역시 제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퇴근한 남편 놈이 다짜고짜 저에게 따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당신 오늘 우리 엄마 머리채 잡았다며? 그것도 장모님 보는 앞에서. 너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 지금 머리에 땜통 생겨서 앞으로 가발 쓰고 다니게 생겼다고!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자기 시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해! 제정신이 아닌 건 네 엄마겠지.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아픈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런 난동을 부리는데 우리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게 보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네. 당신 당장 우리 엄마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 당신이 가서 잘못했다고! 우리 엄마 앞에서 싹싹 빌라고! 나 지금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은 거 간신히 참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회 줄 때 내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좋아, 사과해 줄게. 대신 너 우리 엄마에 대해 요양원에 보낸다 어쩐다면서 함부로 말한 거랑 네 엄마가 우리 엄마 찾아가서 난동 부린 것부터 전부 사과해. 그러면 나도 너희 엄마 찾아가서 사과할 테니까. 아니, 못하겠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사과는 네가 우리 엄마한테나 해. 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그렇게 못해? 뭐냐. 내가 지금 네 눈에 흙을 뿌려주마! 저는 바로 베란다로 가서 남편 놈 눈에 흙을 뿌려줄 심산으로 화분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남편 놈이 깜짝 놀라고 말았죠. 제가 엄마 일로 그 정도로 눈이 뒤집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자 남편 놈은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치더라고요. 당신 무섭게 왜 이래? 정말로 내 눈에 흙이라도 뿌리려고? 그래, 네가 네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로 우리 엄마한테 사과 못하겠다면서. 그래서 내가 네 눈에 흙 좀 뿌려주려고 한다. 이 미친 여편네 같은 이라고. 에이! 남편 놈은 제 행동에 놀라 질겁하고서는 바로 도망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망치는 남편 놈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다시 한번 그랬다가는 국물도 없을 거라고요. 그 후 남편 놈은 제대로 겁을 먹었는지 제가 진정될 때까지 시댁에서 지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며칠 후 아주 정성 들여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희 남편에게 먹일 음식이었어요. 남편 놈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기 전 마지막 만찬을 준비한 것이죠. 남편 놈이 예뻐서라기보다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는 그런 의미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에게 주려고 숨겨놨던 건물이 있었던 사실도 알릴 계획이었습니다. 남편 놈 보고 제대로 약 올라보라고요. 사람이 가진 게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태도가 달라질 정도로 남편 놈은 돈에 환장한 인간이니 이보다 더 큰 복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저녁을 차려놓았으니 집으로 먹으러 오라고 전화를 걸게 되었고 남편은 그게 제가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는 화해의 시그널이라고 생각했는지 아주 기고만장한 얼굴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곤 건들거리며 말했어요. 당신이 웬일이야? 매일 날 죽일 듯이 잡더니 이렇게 제대로 거하게 상까지 차려주고. 왜? 이제 장모님 완전히 망한 거 보니까 나한테 빌붙어서 잘 살려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뒤늦게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긴 한데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내 마음 쉽게 풀리지 않을 테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거야. 일단 내가 당신 용서해 줄지 안 해줄지는 앞으로 당신 행동에 달렸으니까. 저는 남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러자 남편 놈은 제가 해준 밥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금 먹는 밥이 남편 놈이 저에게 얻어먹는 최후의 만찬이란 사실도 모른 채요. 그리고 난 후 저는 웃으면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밥은 맛있게 먹었어? 당근 맛있게 먹었지. 그러게, 진작 좀 나한테 잘하지 그랬어. 그러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었을 텐데. 맛있게 먹었다니 다행이네. 오늘 당신이 먹은 밥이 내가 당신한테 해주는 마지막 밥일 테니까. 어? 마지막 밥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남편의 말에 끝나기가 무섭게 화장대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남편 놈에게 건넸습니다. 그러자 남편 놈은 제가 건넨 서류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자, 이건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우리 이혼 서류지. 우리 엄마 사업 망하고 아파지자마자 뒤통수 치는 너 같은 놈이랑 더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만 이혼하려고 한다. 왜? 그러면 정말로 나랑 이혼하려고? 안 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당신 없으면 못 산단 말이야. 내가 너무 경솔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당신에게 보여줄 게 있는데 당신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서류 하나를 더 건넸습니다. 그것은 엄마가 저희 부부에게 주려고 했던 건물의 등기 권리증 사본이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등기 권리증 사본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에게 묻더라고요. 이게 뭐야? 아, 그거 사실 엄마가 나랑 당신한테 주려고 가지고 있던 건물 등기권리증이야. 그래서 이번에 엄마 사업 힘들어졌을 때도 엄마가 절대 건드리지 않았던 거고. 그런데 이젠 다 소용없게 됐네. 당신이랑 나는 이미 갈라설 생각이고, 그러면 남남인데 우리 엄마가 그런 당신한테 나랑 같이 건물을 줄 이유가 없을 테니까. 그것도 엄마 사업 망하고 아파지자마자 배신한 너 같은 인간한테. 너 엄마 아파서 혹시 우리 집에 와서 산다고 할까봐 네 엄마 데려오면서 우리 엄마 요양원 보내려고 한 인간이잖아. 아니야, 여보. 전부 오해라고. 사실은 내가 진작에 어머니 모시고 살자고 당신한테 다시 말하려고 했다고. 사실 나 당신이랑 엄마 걱정 많이 했다.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 네 입에서 지금 가족이라는 말이 나오니? 이젠 네 새빨간 거짓말 나는 절대로 못 믿어. 그러니까 우리 당장 이혼해. 아니야. 여보, 제발 우리 이혼 다시 생각해보자.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내 인생의 절호의 기회를 나보고 어떻게 놓치라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사업한다고 해도 나 사업체도 작고 건물주 되려면 몇십 년은 일해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일단 당신은 나랑 이혼하고 싶다고 하지만 또 장모님 의견은 전혀 다를 수가 있잖아. 장모님이 평소에 나를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내가 지금 당장 전화해서 장모님한테 같이 살자고 해볼게. 그러면 장모님 당장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좋아하실걸? 잠깐만 기다려봐. 그때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엄마가 먼저 저희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왔던 겁니다. 오늘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낼 거라고 엄마에게 이야기하자 엄마도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제가 남편은 퇴근 시간에 맞춰 전화를 달라고 엄마한테 말씀을 드려놓았으니까요. 그러자 남편 놈은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가 보이지도 않는데 무릎을 꿇더니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남편 놈이 전화 음성을 크게 했는지 옆에서 전부 엄마랑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전부 잘못했습니다. 장모님이 사랑하시는 이 백서방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장모님이 사랑하시는 백서방 아닙니까?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나 사업 망하고 아프다고 사부인이랑 우리 딸 구박하면서 나 요양원 보내려고 했던 우리 백서방 아니신가? 내가 아직도 자네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폐악 부렸던 거 생각하면 이가 갈려.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고요. 장모님, 전부 오해십니다. 제가 어찌 감히 장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겠습니까? 그냥 장모님이 요양원에 가시면 건강이 더 빨리 회복될까 싶어서 했던 말이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 일은 제가 엄마한테 시켜서 바로 장모님한테 사과하러 가라고 하겠습니다. 정말이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장모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집사람이 지금 저랑 이혼하겠다고 해서 장모님이 저랑 집사람한테 주신 건물도 저 지금 못 받게 생겼다고요. 내가 사업해봐서 아는데 한 번 배신 때리는 놈은 또 배신하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런 배신자 놈한테 우리 딸 맡길 수 없을 것 같아. 백서방 자네는 내 사위로 아웃이니까 내 딸 인생에서 그만 꺼져줘야겠어. 우리 딸이랑 당장 이혼하고 자네랑 우리 딸한테 건물 주겠다고 했던 말도 전부 취소내. 그 건물 내가 사랑하는 우리 딸한테만 물려줄 생각이니까.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다고요. 그 아까운 건물 내 눈앞에서 놓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자네 나한테 사업한다고 그동안 빌려갔던 돈들 있지? 그것도 당장 갚아. 그 돈들 나도 뼈 빠지게 일해서 번 거고 우리 딸 위해서 빌려준 거지 자네 잘 되라고 빌려준 거 아니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내가 사준 집인 거 알고 있겠지? 그러니까 자네는 그냥 빈몸으로 오늘 나가면 되겠어. 만약 안 나갔다가는 내가 당장 경찰 불러서 자네 쫓아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장모님, 저를 쫓아내겠다니요. 그리고 그 많은 돈을 지금 저보고 어떻게 갚으라고요. 그 돈 갚다가는 저희 회사 망한다고요. 그거야 니놈 사정이고 우리 딸이랑 이혼하면 남남인데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겠어? 그동안 자네랑 자네 엄마가 나 자네 집에서 못 살게 하려고 벌였던 생쇼 잘 봤네.
우리 딸 힘들까봐 어차피 처음부터 들어가 살 생각도 없었지만 나도 그동안 우리 딸 위해 너 모시고 살았어, 이놈아. 어디 우리 딸이랑 이혼하고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 이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 저희 엄마는 그렇게 바로 남편놈과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놈이 바닥에 주저앉더니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에이, 괜히 장모님한테 콩고물만 얻어먹으려고 했다가 내 인생 털리게 생겼네. 이럴 줄 알았으면 계속 잘해드리는 건데. 아직 그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있을 줄 누가 어떻게 알았겠냐고. 그날 남편은 저희 집에서 쫓겨나듯 짐을 싸서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에게 이혼을 당하며 남편놈과 시어머니 모두 저에게 위자료까지 줘야 했습니다. 남편이랑 산 게 몇 년 안 돼서 재산 분할이라고 해봤자 받을 게 얼마 없었지만요. 하지만 남편놈은 저와 이혼하며 저희 엄마에게 빌려갔던 돈들을 전부 뱉어내야 했어요. 남편놈이 저희 엄마한테 차용증을 쓰면서 돈을 빌려갔었는데 갚겠다는 날짜가 한참 지나 있었으니까요. 그 후 지인한테 남편 소식을 들으니 남편이 엄마한테 빌린 돈 갚고 나자 거의 빈털터리가 돼서 회사 운영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었어요. 그와 다르게 저희 엄마는 건강을 되찾으면서 얼마 안 가 다시 사업에 복귀하셨습니다. 남편놈은 몰랐겠지만 엄마가 임대사업을 하던 건물을 정리하고 남은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경기가 살아나면서 다시 괜찮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젠 나이도 있고 하시니 더는 무리하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을 잘 운영하며 조만간 정리를 하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젠 조금 쉬고 싶다면서요? 저도 그게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고요. 그런데 엄마가 사업에 복귀했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은 건지 전 남편 놈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예전과는 다른 후줄근한 모습으로요. 여보, 그동안 잘 지냈어? 당신 여기는 무슨 일이야? 장모님 이야기는 들었어. 장모님 요즘 잘 나가신다며? 저기,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가 염치 없는 거 아는데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나도 엉망이지만 장모님처럼 내 사업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 회사도 망하려고 하고 아주 엉망이라고. 나 요즘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당신 빈자리가 이렇게 큰 줄 정말 몰랐단 말이야. 지금 우리 엄마 집에서 살면서 생활비 못 준 지도 몇 달 됐고 이러다가 나랑 우리 엄마 정말 죽을 것 같아. 그거 듣던 중 아주 반가운 소리네. 엄마랑 나한테 못되게 굴더니 이제야 당신이 벌을 받는구나. 그리고 내가 미쳤냐? 너 같은 놈이랑 다시 시작하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건 너 같은 놈 만나서 결혼해서 아까운 내 인생 낭비했던 거다. 우리 엄마 사업 망하고 아프니까 요양원에 버리려고 했던 인간이 누군데 너라면 너 같은 놈이랑 다시 살겠냐? 저기, 그러면 장모님한테 당신이 말해서 나 돈이라도 꿔주면 안 될까? 지금 당장 갚을 대금이 필요해서 그래. 이러다가 나 팬티까지 팔게 생겼다고. 그러면 네 팬티 팔아서 알아서 대금을 갚든지. 이제 남남이 나한테 그런 부탁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줄 게 있어. 나한테 줄 거라니? 뭔데? 혹시 당신 지금 수중에 있는 돈이라도 나 빌려주려고 하는 건가?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저는 장바온 장바구니에서 파 한 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남편 놈을 패버렸습니다. 니놈 정신 차리게 이렇게 패려고 한다. 그동안 우리 엄마 무시하고 괴롭힌 너랑 니놈 엄마를 향한 나의 복수다. 아! 여보 그만해. 아우 눈 매워. 아파. 바로 맞는 것도 아프다고. 전 남편 놈은 저한테 실컷 맞다가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절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저한테 또다시 맞는 게 겁난 것도 있겠지만 다시 찾아오면 그때는 제가 법으로 처리하겠다고 겁을 줬거든요. 그리고 현재 저는 엄마와 살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 남편놈과 살던 집에서 계속 사는 것도 그렇고 전 남편과 이혼하고 바로 제가 친정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거든요. 엄마가 이젠 건강하시지만 그래도 제가 옆에서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순간도 있지만 또 그만큼 힘든 순간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진짜 내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것도 같고요. 저도 비록 전 남편의 배신으로 큰 상처를 입긴 했지만 더 늦기 전에 전 남편놈이 진짜 어떤 인간인 줄 알고 정리하게 되어서 다행이란 생각입니다. 더 늦었다면 제 인생을 허비하며 더 큰 배신을 당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들은 부디 인생을 현명하게 사셔서 저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행복하길 바라며 이만 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